까마귀 나도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다우산업만 약간의 보합권.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고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방어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엔비디아가 크게 내림에 따라서 반도체 지수도 크게 내렸습니다. 목요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 리스크 회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지수는 아직도 그리드의 상태. 만약에 어제의 조정의 첫날 조정의 스타트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도 내릴 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푸드앤콜 옵션을 봐도 0.63으로 어제의 조정이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릴 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흥분해서 지금 현금을 다 써버릴 때는 아니고 줍줍의 계획을 짤 때이다. 어제 풀이장이 시작하기 전에 푸드앤콜 옵션을 예를 들면서 현재는 개별 종목 단타는 쳐도 뭔가를 모아갈 시기는 아닙니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매도를 하기 만족이 안 되시겠죠. 하지만 푸드앤콜 옵션은 신뢰도가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수익권입니다. 아직도 150% 정도의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분할 매도를 한번 했었고, 그러나 멤버십 회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평단이 아니고 평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하게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에 매수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분할 매도를 강조드렸죠.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의 채널은 폐기가 됐고 이제 검정색 상단선 그리고 검정색 하단선을 그어봤습니다. 이제 이 채널이 형성되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은 추세가 어제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이평선이 꺾였다. 그러면 추세가 꺾인 거예요. 6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저점을 이은 선, 지지를 받아봤던 선을 그어봤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2%, 실시간 선물이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금일장에 마이너스 0.6% 이상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명확한 조정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나마 조금 기대해봐야 되는 것은 4시간 봉에 RSI가 26이다. 통상적으로 RSI가 30 이하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 데드캣 바운스라도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데드캣 바운스가 나와준다고 했을 시 저항은 파란색 선.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웨이로 그냥 쭉 빠지는 것이 아닌, 언제나 조정은 그래요. 4월에 관세빔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 그리고 한 번 더 킬러 C파. 이번이 조정의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번도 똑같다고 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반등을 준 뒤 마지막 개미를 다 태우고 킬러 C파. 그러니까 만약에 물량을 줍줍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내려올 때 음봉에서 사십시오. 음봉에서 반등을 해서 만약에 사면은 단기로 매도를 하시고 음봉에서 최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공포지수도 참고하면서 푸드앤콜 옵션도 참고하면서 매수의 계획을 짜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장 그리고 파월의 입에 따라서 이제 고통스러운 조정장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엔비디아 추가적으로 현재 173달러까지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추세는 추세의 하단선을 이쁘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단선을 이탈하면은 그때부터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단선을 리테스트를 했는데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락이죠. 현재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자체가 나스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금일 밤 극적으로 반전으로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21선 맞고 돌파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 일목균형표의 하단 자리, 그 자리는 마이너스 7%까지도 열려있다. 추세를 보고 줍줍을 해도 해야지. 현재 1배지수는 모르겠어요. 다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아니다. 반도체 21선을 지켜주는가 했으나 주간장에서는 21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간장에서 25달러 보라색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탈하면은 아픔의 시기가 오는 것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을 최근 돌파했었으나 다시금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삼각수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기만 하면 되는데 삼각수렴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300달러까지 열려있다. 오늘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금 비중을 소중히 하라. 팔란티어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놨었는데 어제 큰 폭으로 내리면서 지지선은 148달러, 채널 하단 라인이죠. 148달러까지 열린 상황입니다. 148달러를 지지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크게 한번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란티어를 중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단가가 온다. 현재 장세가 지금 상당히 공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발상을 조금 달리 하시면은 하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피어. 단 하루 만에 피어로 들어온 상황. 그러면서 오늘 약간의 피어 기념 기술적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 오래전부터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선을 그어놓고 관찰 중인데 여기서 이제 긴 추세로 보면은 테더는 하락 추세예요. 보라색 상단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맞았다. 여기서 다시 떨어져 주면은 좋은데 여기를 이게 돌파를 하면은 코인의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피어로 가겠죠. 그러면은 코인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현재 단기적인 상승의 채널에서 중기적인 하방의 채널 상단을 터치하고 내리고 있다.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봉 단타는 하시더라도 좀 명확하게 테더의 도미넌스가 하방의 채널 빨간색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관망이 필요한 상태. 비트코인 21선을 크게 이탈하고 기술적 반등. 길게 보면은 박스권인데 박스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많이 곤란해지거든요. 여기가 111K 여기를 제가 좀 지지선으로 그어놨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완벽한 추세 이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는 비트코인을 여기서 살 생각은 없고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탈 시에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매매는 오로지 그냥 단타로만 전환을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게더리움 오늘 좀 약간의 반등. 어제 큰 폭으로 내리면서 21선을 터치해주고 오늘 약간의 반등. 그러나 여전히 하락의 추세 채널 안에 있다. 게더리움을 그렇게 찬양하던 유튜버들 다 사라졌고요. 다시 저는 분할 매도를 강조드렸습니다. 본래 주요한 이평선은 강한 지지로 발현이 된다. 그래서 주요한 이평선인 21선 이평선을 터치하고 약간의 반등. 여기서 근데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추세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도 이전 매물대 라인, 이전 강한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하고 이 지지 라인을 리테스트한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현재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 라인, 작년 말의 고점 라인인 이 검정색 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 검정색 선 추가적으로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다시 4%의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예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분할 매도의 관점이며 신규 매수는 적어도 추세 채널을 옆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 이 상황이 도래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고 현재 저점을 너무 빨리 예측하고 물량을 투입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초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는 무적이니까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에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영상이 좀 매우 부정적인데 단기 시간봉 추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현금 비중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현금 비중은 최근에 나스닥의 고점 언저리에서 약간의 부분 매도로 만들어 놓은 현금이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부분 매도를 강조드렸잖아요. 현금 비중이 있으면은 근본의 조정은 하반기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행복 속에서 죽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고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존 템플턴.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